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지금 출근길이에요. 출근길에, 그 지제역 앞에 그 부분하고 오늘 시점에, 오늘이 이제 2월 28일인데, 2월 28일 오늘 시점에 어떤 식으로 또 바뀌어졌는지 하고, 근데 바뀌어진 건 별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위기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출근하는 길에 삼성전자 있는 쪽, 그쪽이 지금 상황은 또 어떤 건지, 어제 제가 이제 모임이 있어서 대리를 불러서 왔는데 대리기사님하고 같이 왔는데 그 기사님이 삼성에 근무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 협력 쪽에. 근데 이분 하는 이제 업종 자체가 그 바닥공사인가? 그거를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다 저기가 됐는데, 5기 같은 경우가 바닥공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5기가 멈추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멈춘 부서도 있고 멈춘 공정들도 있고 멈추지 않은 공정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이제 어떤 업체인지는 뭐 얘기를 잘 안 해주시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기 바닥 공사 진행하는 부분 그 부분까지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요 반도체에 계신 분들이 남사 쪽으로 갈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남사 쪽으로 가는 건 이제 향후 얘기기는 하잖아요. 근데 웬만한 임원진들, 그 협력 벤더들의 웬만한 임원진들은 남사 쪽에 벌써 토지를 구매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어보면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확실하게 그쪽으로 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가 규모가 작아지고 남사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는 길에 삼성전자 그 앞쪽하고 그 다음에 고독제 신도시가 지금 상황이 2단계라든지 이제 제가 투어할 때 다니는 그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투어를 하는데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출발해서 하는 투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저기 사무실은 지금 아니니까 집에서 가는 거니까 삼성전자로부터 해가지고서는 그 투어길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뭐 지제역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제역에 뭐 일부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도 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까지 한번 들어가 보는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소사벌 쪽인 거예요. 소사벌은 고독국제신도시 들어가기 전에 배후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거기가 이제 완벽하게 지금 뭐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기 전에 이쪽에서 웬만치 살다가 그쪽으로 가세요? 아니면은 거기가 개발할 때 사람들이 들어올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소사벌 쪽에서 살다가 그쪽으로 넘어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후도시로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거고, 소사벌 지구 같은 경우는 웬만치 다 형성이 됐어요. 지금 일부 해봤자 뭐 한 10%도 채 안 남게 그 정도가 이제 개발이 안 돼 있는 뿐인 거고, 나머지는 뭐 다 개발이 돼서 벌써 6년차 거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고요.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조금 한산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면 여기서 지제역까지는 차량으로 한 10분? 그 정도는 걸려요. 그렇게 말하면 요즘에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이 역세권이잖아요. 여기도 차 타고 가면 어차피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역세권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세권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역세권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역세권이 아닐까. 좀 운동이 돼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너도 나도 이 정도는 걸어갈 수 있어, 이 정도가 역세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따로 미니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평택하고 성탄하고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평택에서는 이쪽이 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인 거죠. 소사벌 쪽이. 지금 이제 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세교지구나 동삭지구 요 정도가 보이는 거고, 지금 오른쪽이 그 세교지구예요. 현대 힐스테이트가 3개 단지가 들어와 있는 이제 세교지구. 그래서 차츰 붙어가는 상황. 소사벌에서 그 뭐 서재지구, 그 다음에 모산영신이나 세교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위로 브레인시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붙어가는 그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세교지구도 웬만치 여기는 뭐 거의 다 형성이 됐죠. 안에 이제 다가구 주택 일부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 근생부지 일부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
거의 다 이제 형성이 돼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평택은 산단이 참 많아요. 좀 오래된 산단들, 뭐 20년 되고 30년 되고 했던 산단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세교 산단이라고 써 있는 상황인 거고, 세교 산단도 안에 그렇게 뭐 높은 빌딩이고 이런 공장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단층이면서 조금 이제 오래된 그런 산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가재지구가 들어간다는 그 앞에 있는 송탄은 산단지구도 있고, 그리고 뭐 부분 굉장히 산단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평택 같은 경우는 경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이 들어오면서 그 벤더들에 대해서 인허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유하게 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공장하시는 분들도 같은 경우가 좀 안 나오는 업종들은 있어요. 코드가 좀 오폐수가 심하다든가 화학약품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별로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허가나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유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른쪽으로 가면 지제역으로 가는 거고요. 이 지하차도로 가면 써있죠. 고덕구제 신도시를 가고, 오늘은 지제역을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삼성 고덕신도시 안에 있는 삼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이 좀 달라서 좀 그 부분이 조금 그러네요. 근데 이제 지제역 뒤쪽은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제역 2번 출구는 고덕구제 신도시랑 같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이 그 환지 개발로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강제 수용이 바뀐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많이 잡음이 있는 곳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뭐 늦춰주냐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뭔가 이제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려고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고, 신도시가 하나가 딱 생긴다고 하고 공사 들어가고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주변에 생기는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생기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상황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오른쪽으로 가면 지제역 후문 쪽, 그러니까 2번 출구 쪽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아마 여기가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지제역 앞에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지제역 앞에는 못 보여드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저 정면으로 보이는 게 센트럴시티, 지제역에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센트럴시티 그 아파트거든요. 저 아파트의 매가는 지금 8억 2천대, 8억 3천대, 8억 2천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 있는 지제역 힐스테이트가 지금 뭐 7억 2천대, 7억 3천대 뭐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가성비는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제역 바로 앞이라고 해서 너무 비싼 것만 고집하고 너무 가깝고 뭐 누구나 다 좋아 보이죠. 그거를 매도인들이 모르겠어요. 매도인들 다 알지. 여기가 이제 지제역 쪽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경계로 해서 뒤쪽에 이제 다 수용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SRT나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기가 될 거예요. 좀 커지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회차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저 앞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보이시죠? 네. 지금 삼성전자가 보이고, 여기가 이제, 조만간에 많이 바뀌어질 그럴 위치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토지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일단은 수용이라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보상비가 나갈지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인 거죠. 지금 이제 여기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강제 수용이라는 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요거를 스쳐 지나가면서 1번 국도변에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보여드리고 뒤에 후문 쪽으로 해서, 후문이라기보다는 2번 출구 쪽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다 강제 수용될 그런 상황인 거고요. 어디 가나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멀리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여기 한 번쯤은 와봐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영상으로 가름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다 그런 부분인 거고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 그 앞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고덕국제 신도시 입구로. 그래서 그거 한번 또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 나눌게요. 여기는 고덕국제 신도시가 아니에요. 여기는 고덕국제 신도시 경계 바깥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덕국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막 토목공사하고 막 그럴 때 그 주변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미리 생겨져야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점심을 먹든지 아니면 잠을 자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 가나 신도시 생기면 그 주변이 먼저 개발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난개발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공사 차량이 많아요, 평택은. 그래서 덤프트럭이나 아니면은 정말 큰 차량들, 그리고 뭐 포크레인, 지게차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운전하는데 조심스러워서 웬만해서는 이 삼성 앞에는 잘 안 들어와요. 저는 차량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오는데, 이제 집이 고덕을 지나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맨날 지제역 앞쪽으로 가거든요. 자, 이제 요 앞에서부터가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요. 주변에 지금 오토바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킥보드나 오토바이, 자전거 이거를 정말 많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오늘은 근무를 하는 평일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10시 반밖에 안 됐거든요. 11시부터가 또 이분들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점심시간 이제 되기 전에 빨리 여기를 관통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너무 차가 막히니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여기 점심시간이나 이때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볼일 보고 제가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저 앞에 공사 현장이 보이시죠? 오른쪽은 이제 4기까지가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각각의 사무동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무동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바로 보이시는 게 저게 이제 4기 공장인 상황인 거고, 저 앞에는 이제 사무동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은 5기, 6기가 들어가는 그 자리인데 이제 일부 뭐 삼성물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심시간이 아니니까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점심시간 한 11시 정도부터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근무시간이라 이제 사람들이 없는 상황인 거고, 여기는 특별하게 흡연구역이 따로 있어요. 길거리에서 흡연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흡연구역이 따로 있는데 울타리를 만들어서 흡연구역을 만들어 놨죠. 그게 이제 어디? 요 앞에 지금 보시면은 저 초록색 울타리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흡연구역이에요. 저기가 저 안에서만 담배를 피세요 라고 해서 흡연구역이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오토바이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오토바이 장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리, 중고 이런 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문이, 여기가 정문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정문이 없는데, 우리 이재용 회장님이 들어가시는 곳이 정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가 정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름표도 저기 있잖아요. 정문 사무동이라고 지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정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여기 한참 공사할 때 저희가 이런 거 찍는다고 핸드폰 들고 막 찍을 때는 여기 안전요원? 경비? 그런 분들이 막 저희를 세웠거든요. 세워가지고 뭐 찍냐고, 그래서 핸드폰 보자고 하면은 핸드폰에 이제 사진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거 빨리 삭제하라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찍는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지나가서 찍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뭐 삭제하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그랬죠. 저 반대편에는 이제 5기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또 사무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동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기 라인, 2기 라인 사이에 사무동, 3기 라인, 4기 라인 들어가는데 사무동, 그 다음에 5기, 6기 들어가는데 사무동,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안에는 뭐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 안에가 어떤 건물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뭐 기는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무동은 있어요. 있는데 그 부수적으로 뭐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거 말고 또 건물들이 지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어찌됐든 간에 뭐 근무하는데 보탬이 되는 건물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 건물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공사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공장 라인 말고 이외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이제 1기부터 4기까지 들어오는 오른쪽이 그 상황인 거고, 정면에 보이는 저 높다란 저 아파트는 도대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 5월달 정도 되면 입주가 가능한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들이 이제 전세나 월세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전매도 3년 정도 되는 상황에서 풀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전매는 뭐 프리미엄은 좀 많이 달라고 하세요. 왜냐면 메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 가나 주상복합 정도가 되면 좀 메인이 되는데, 좀 이쁘게 져줬으면 하는 그 바람도 있거든요. 동탄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면은 멀리서도 딱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주상복합 있잖아요. 근데 평택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동탄하고 평택하고의 딱 20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동탄까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평택까지가 수도권이네, 수도권인데 우리까지는 그래도 투자적인 부분이 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동탄까지를 주로 많이 보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부겠죠.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쪽 왼쪽으로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만 한산해요. 왜냐면 공사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닥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상권 자체도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상권이 그닥 많이 형성이 안 돼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요쪽 라인으로 쭉 가면은 국제학교가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준공이 나고 사람들이 입주를 다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계속 이제 지제역이나 아니면 서정리역 이렇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단계에 있는 아파트를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댓글이 좀 많이 달려서, 그래서 이제 오늘 큰맘 먹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아파트는 대방 아파트. 저거는 입주 조건이 있어요. 사전 청약이 들어갔던 부분이라서 입주 조건 3년이 있어서 저기에 물건을 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오른쪽에 지금 1시 방향 그 정도에 보이는 아파트는 리슈빌 아파트. 근데 리슈빌 아파트도 웃긴 게,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물 보이는 쪽, 저희가 이제 뭐 호수공원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이 그닥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 양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호수가 보이는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온 물건도 별로 없지만, 나온다고 한다면 8억대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같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호수뷰가 아니면서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6억대, 5억 9천대 그 정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이 반등해서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국제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면 이쪽 호수 쪽 있는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거는 맞아요. 다른 신도시들도 보면 물이 있는 그 곳의 아파트들이 좀 상승여력이 있거든요. 역세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은 단지에 있으면서도 안에 바뀌어서 앞에가 이제 뭐 동으로 다 막힌다고 하는 그런 호실 말고, 그래도 시야감이 있는데 호수가 안 보이는 쪽에 뭐 5, 6억대 이 정도라고 하면 그것도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국제학교 들어올 때까지. 지금 국제학교가 정확하게 어느 학교입니다 라고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게 이제 가성비 좋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부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앞에가 이제 제가 다리를 건너갈 건데, 이게 수변 라인이 고덕신도시에는 이제 한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끼고 계속 조성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개발하려고 하고 조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탄처럼 루나쇼 하는 그 동탄 호수공원 그 정도로 해주면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 동탄하고는 다른 게, 동탄은 호수공원에 바로 인접해서 근생시설이 있거든요. 근데 평택은 호수공원에 인접해서 근생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활성화시키는데 부담이 되는 부분인 거죠. 여기가 이제 호수라인. 그래서 조성을 잘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그닥 뭐 잘 될 수 있으면 감사한데, 그게 그닥 그렇게 형성이 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요 리시빌 아파트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호수 뷰가 보이는 거는 이제 뭐 물건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8억대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이제 호수 뷰가 아닌데 그래도 시야감이 있는 쪽에 뭐 6억대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로제비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매가는 이 수변 라인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제 저런 부분들도 뭐 거의 뭐 6억 후반대나 6억 중반대 이 정도의 물건들은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2단계 아파트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쭉 나가면 국제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학교를 사이에 두고 어떤 식의 아파트가 형성이 될까. 그리고 이제 저 왼쪽에 있는 저 아파트는 이제 호반 아파트나 아니면은 저 앞에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임대 아파트, 그리고 신혼희망이라고 해서 작은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이 이쪽에 다 있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대형 학원가들은 앞에 있는 이 부분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병원이, 대형 병원이 이제 입점이 돼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3개층을 다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웬만한 건 다 들어와 있죠. 안과, 가정의학과, 피부성형, 소아과, 내과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상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병원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얘네들이 다 들어오고 상권이 형성이 되면 그 부분은 이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앞에 있는 고덕 신도시 2단계에 계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좀 편하지 않을까. 이쪽으로 쭉 나가면은 이제 국제학교인 거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제일 풍경채 아파트 2차, 3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3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물건이 거의 없어요. 실거주자분들이 많이 이제 청약을 하시고 거주를 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호반 아파트. 근데 여기는 실거주자분들이 의외로 많은 상황인 거고, 일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여기를 투자를 하는 거냐면, 국제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학교 확정이 될 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학교가 확정이 되고 이제 유지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학교 애들 그런 부분들만 보시면 그것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요. 여기가 조금만 근생들이 들어가는데 학원가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옆쪽으로는 음식점 문화가 조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고덕국제 신도시는 신도시마다 다 다른 게 뭐냐면, 대형 마트가 없어요. 그만큼 맞춰줄 수 있는, 임대가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었거든요. 토지 가격이 워낙 세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세면 분양가가 세고, 분양가가 세면 그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서 임차료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마트나 이런 부분들이 그 단가를 못 맞춰서 너무 힘들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에듀타운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술의 전당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앙 도서관이 들어오고요, 박물관이 들어오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같은 경우가 한박산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이 있고 그 산책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며 예술의 전당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한박산 공원이 있고 거기에 국제학교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는 내가 정말 뭐 부산스럽게 그랬던 그런 부분들, 그 여기 있으면 굉장히 부산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오시는 것도 많이 좋아요. 근데 내가 지하철역을 써야 돼, 그러면은 이제 서정리역을 가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상황인 건데,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 보내려고 학부모님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학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는 지금 정면은 우리 시청이 들어와야 되는 자리, 그래서 시청이 공사를 언제부터 진행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시청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저쪽에서 그 삼성전자 지나면서 49층에 대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말씀드렸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 부분인 거고요. 이게 5월달 정도에 이제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 주상복합이라고 하면 1층에 상가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상가가 거의 550개 호실? 그 정도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큰 대형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미리 선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호실이 중간중간에 다른 게 임대가 맞춰지고 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내가 뭐 100평을 가져갈래 200평을 가져갈래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못 맞추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와서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입점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크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 뭐가 됐냐, 그 뭐 롤러스케이트장 아니면은 볼링장 아니면은 뭐 스크린 골프장 뭐 이런 부분들 크게 들어오는 헬스클럽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상담하시지 않으면 나중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어차피 들어오거든요. 나중에는 어차피 이게 입주가 되고 그러면 항상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때 되면 늦는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해야지 그때 되면 늦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대형으로 임차하실 분들은 전화 주세요. 제가 임차 맞춰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뭘로 맞춰야 될지가 굉장히 큰 관건인데 그래도 형성은 되겠죠. 안 될 수는 없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월, 8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주가 가능한 물건인 거고요. 그래도 분양이 되네 안 되네, 공사가 되네 안 되네 해도 계속 공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도 일부는 나가고 있어요. 웬만치는. 근데 이제 분양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거 왼쪽 같은 경우가 우리는 백화점 자리예요. 백화점 자리인데 이 백화점 자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이거는 뭐 거기에 딱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건 아니고 롯데백화점이 들어온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롯데백화점은 안 들어올 것 같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저도 평택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건을 잘 안 사요. 백화점이 저 평택역에 애경백화점이라는 거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물건을 잘 안 사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산다는 거는 뭐 등산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는데 여기서 강남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거 한 40분이면 50분이면은 강남역 도착하거든요. 저는 서울 가가지고 물건 사지 여기서 물건은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해도 어떤 식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식의 품목 아니면 어떤 식의 그 브랜드, 그게 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인 거고, 여기가 이제 제가 계속 고덕국제 신도시를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제가 2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앞을 지나면서 2단계 쪽을 머무르면서 이제 제가 저희 사무실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사무실은 1단계 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앞에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일찍 서둘러서 공사가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중심상업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웬만치는 이제 형성이 다 돼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공실률은 지금 이제 빈 토지 같은 경우가 일부 있고요. 공실률은 굉장히 높죠. 왜냐면 상권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삼성전자 직원이 삼성전자 인부나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는 부분이 거의 뭐 얘기 듣기로는 3만 명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공백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계속 공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멈추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분양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밑에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 앞에 11시 방향에 보이는 게 제일 풍경채 아파트예요. 1단계 중에서도 가성비가 제일 좋은 아파트. 제가 가성비가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뭐 신동아 파밀리에는 어차피 임대 아파트인 거고, 민간 임대. 그 옆에 이제 파라곤 아파트가 이제는 조정이 들어왔어요. 33평이 이제 뭐 7억대에서 조금 빠지는 상황인 건데, 제일 풍경채가 6억 5천 정도면 아파트 가져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서정리역을 걸어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남역 가는 버스를 거기서 이제 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치나 괜찮고, 그 다음에 1000세대가 넘거든요. 1022세대. 거기에 초, 중, 고가 다 있죠. 지금은 중학교만 개교해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25년도 3월이면 저 정문 쪽에 애들이 개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 단지에 초중고가 다 있고 지하철역을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광역버스 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좋은 위치의 아파트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얘네들은 지금 초등학교가 거기 없다 보니까 여기 종덕초등학교를 다니거든요. 파라곤 앞에 있는.
그래서 이제 127동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기서 길 건너가지고 바로 이제 초등학교를 가니까. 그리고 학교 들어갈 때 애들 통학할 때는 여기서 다 엄마 아빠들이 나와가지고서는 해주시거든요. 교통단속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괜찮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 자연인자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앞에서 광역버스를 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강남까지 가는데 저희 한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괜찮고 여기가 이제 고덕구제 신도시를 말씀드렸고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그 일부 이제 막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고덕 신도시에는 이제 투자할 만한 거 어떤 게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투자할 만한 상황 같은 경우는 가성비 좋은 아파트들 그런 거는 지금 투자해도 상관이 괜찮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 부분들 맛이 없어도 음식점은 오픈이 되면 장사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 주시고 아까 이제 49층 주상복합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거기에 평형대가 굉장히 큰 평형대는 미리미리 들어와서 선점을 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건 언제든지 뭐 전화 주시면은 여기 전화번호 있죠?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네이버밴드 부동산 다이어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들어오시면 제가 승인해 드릴 거고 제 책 사주시면 될 것 같고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